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본질 이야기는 곽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는 개념을 함께 배워보면서 기업과 판매자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고객과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마케팅 전략 기획 단계에서 고객과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꺼낼 수밖에 없겠는데요. 제가 4년 전에 마케팅 회사를 처음 창업할 때 함께 그때 시작한 고객사가 계셨습니다. 그 고객사는 식품 브랜드였고요. 그 고객사와의 첫 미팅 자리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을 직접 맛보고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미팅 자리에서 맛을 이렇게 봤는데요. 생각보다 기대만큼은 솔직히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이제 회의가 끝나고 대표님 죄송한데 사실 기대만큼은 좀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레시피가 조금 더 수정 보완되기를 이제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그 말을 이제 들으시지 않고 그 레시피 그대로 확정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물량이 제조가 들어갔고요. 이제 그것을 잘 팔리게끔 팔아야 되는 그런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역할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공을 쏟았었죠. 뭐 전략도 제대로 짜보고 이벤트 프로모션도 해보고 그리고 뭐 광고도 돌려보고 콘텐츠도 만들어보고 정말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 이제 처참했습니다. 결국 그 제품을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실패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이 조금 몇 년 지난 다음에 저도 그만큼 마케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훨씬 더 쌓이고 나서 그때를 항상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은 그 제품을 내가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했을 때 다시 질문을 해봐도 성공시키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제품은 단지 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을 더 잘 팔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에 앞서 제품 자체의 맛이 고객이 원하던 그런 맛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장과 고객의 검증이 없이 제품을 만들면 마케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의 또 아픈 기억을 한번 꺼내봤고요. 만약에 저와 같은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조금만 더 그 브랜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았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식품 브랜드나 음료 브랜드랑 함께 협업을 할 때는 항상 제품에 대한 고객 테스트를 해보고 그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이후에는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제품을 새로 출시할 때 제대로 된 객관적인 고객의 피드백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업 관계자, 내부자분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적당히 조율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다음 이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제품을 제조해서 생산하는 어떤 대표님이라 치면은 이 대표님이 여론을 수렴한답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제품을 나눠줘요. 우리 화장품 만들었는데 한번 써볼래? 이거 한번 먹어볼래? 우리 한번 솔직하게 답변 좀 해줄래? 지인들한테 줬을 때는 진짜 이 미치지 않은 이상 100에서 95명 정도는 좋다. 먹을만 하던데. 괜찮던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제품도 낭비가 되고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드백도 수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내부 사람들한테 제품을 뿌려서 여론을 받더라도 사실은 대부분 웬만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기획부터 제작 개발 단계가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시제품 나온 단계에서는 웬만해서는 다 괜찮다, 맛있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객관적인 평가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에 대한 테스트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는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른바 랜덤 테스트라고 하는 나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고객들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모집 채널은 우리가 일반적인 알바 사이트라든지 혹은 당근마켓이라든지 혹은 지역 카페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내가 필요로 하는
타겟의 연령 혹은 성별, 관심사를 지정해서 그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일단 고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테스트가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른바 FGI라고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조사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 FGI는 일반적으로 한 6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우리가 규정한 타겟 조건에 맞는 고객들을 직접 우리 사무실로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제품을 체험을 해보고 미리 준비한 이제 질문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서 각자 이제 의견을 발의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종합하는 그런 형태의 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랜덤 테스트와 FGI의 차이는 뭐냐? 랜덤 테스트는 조금 더 가볍고 캐주얼한 그런 대중적인 질문으로 보통 진행이 가능하고 FGI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사회자가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약간의 그 의도가 담긴 그런 질문지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단답형으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 서로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나오는 약간의 새로운 인사이트나 통찰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차이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더 심층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조사 방법은 HUT라고 하는 홈 유즈 테스트, 즉 집에서 직접 일정 기간 동안 체험해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은 커피 제품 새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HUT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식음료 쪽에 굉장히 효과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꼭 대면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사전에 이제 주어진 질문지에 응답을 해서 제출하는 그런 방식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소셜이나 구글,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 우리 제품과 유사한 경쟁 브랜드에 대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무엇이 불편하다,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론을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제품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임원이나 마케터들이 모여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한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유일하게 고객과 시장이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너무 맹신하거나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고객의 말을 조금 더 받드는 그런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 조사는 제가 영상으로도 몇 번 다루었고 제 유튜브 영상 조회수 1위이자 퍼블리라고 하는 콘텐츠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패스트 캠퍼스 디지털 마케팅 시그니처 강의에도 제가 시장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시장조사 전문가냐?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장조사를 할 때 어떤 시장조사 원론에 입각해서 정석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비즈니스 혹은 이미 내가 몸담고 있는 도메인에 대한 빠른 이해를 위해 실용적이고 실속 있는 한마디로 이 속성적인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시장조사를 왜 하느냐, 목적을 일단 알고 해야겠죠. 모든 일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카테고리라고 하는 건 제품의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도메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두 번째, 주요 플레이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쟁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쟁사가 있고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세 번째, 그들이 어떤 소구점과 차별점을 가지는지 알기 위해서. 자, 각자 주장하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게 좋아요. 우리 이거 잘해요. 자랑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네 번째, 결국에는 공부하고 끝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보완할 부분, 빈틈을 찾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목적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사하는가? 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쪼개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의 니즈를 조사하는데 이 고객의 니즈는 사실은 트렌드 추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트렌드 추이. 뒤에서 같이 한번 실습해 볼 텐데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의 어떤 검색 기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키워드 조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쓰죠. 사용자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키워드 검색 추이나 연관어를 통해서 고객이 지금 이 브랜드나 도메인을 많이 찾고 있다, 안 찾고 있다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산업의 추이입니다. 이른바 이제 포텐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문적인 기관이라든지
분석 자료를 우리가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이 업황이 굉장히 좋다. 아니면 지금 업황이 좀 안 좋다. 산업 자체가 좀 망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고객과 이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고객과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사가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일 겁니다. 이른바 정량적 조사라고도 하고요.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뭐 매출액이 될 수도 있고, 뭐 고객 수, 아니면 뭐 산업 규모,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가설을 검증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꼭 없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새로운 어떤 산업 분야라든지 그런 B2B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현상, 뭐 뉴스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이른바 정성적인 직관을 기반으로 한 조사를 조사자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시장 조사를 할 때 어디서 조사하는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채널을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주요 포털에 올라오는 뉴스 콘텐츠를 많이 보긴 합니다. 왜냐면 뉴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그 사회 문화적인 흐름이 발생을 했을 때 주로 이제 발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뉴스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요즘 이게 뜬다더라. 아니, 요즘 이게 좀 진다더라. 이런 느낌으로.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키워드 툴입니다. 이른바 알고 있는 우리가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든지, 뭐 구글 트렌드라든지, 카카오 트렌드라든지 이제 이런 툴들 있죠. 그 외에 이제 뭐 판다링크, 뭐 블랙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툴을 통해서 우리가 키워드 추이를 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고객의 니즈 자체를 키워드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전문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 데이터입니다. 이따가 저희가 실습을 같이 해보겠지만 특정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산업을 잘 몰라요. 그래서 빠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내가 이걸 정보를 정말 밑바닥에서 찾는 것보다 그 산업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전문가가 발행한 리포트를 우리가 빠르게 취득해서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양질의 면에서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세 가지 채널로 조사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어떤 거를 할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쓰시는 그 피부과 대신에 집에서 이렇게 뷰티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이른바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전혀 모르는 분하고 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같이 한번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는 먼저 산업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글에 먼저 접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사실은 이제 챗 GPT라든지 여러 툴이 있다 보니까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AI를 안 쓰고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에 들어와서 제가 먼저 검색할 키워드는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라고 먼저 기본적인 단어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아티클, 이른바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죠. 요즘 뭐 피부 관리를 집에서 한다. 홈 뷰티 기기 시장 수요가 뭐 폭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손해진 2030. 이제 40, 50대가 아니라 20, 30대부터 쓴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기사를 주요 요건만 한번 볼 거예요. 대체 이 시장이 왜 뜨는 거지? 라는 이해를 위해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피부 관리는 집에서라고 하고 안티에이징 관심 등의 증가 영향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뷰티 시장에서 뷰티 디바이스가 각광받는데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피부 관리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뉴스 자료를 통해서 지금 대충 어떤 식의 흐름이 펼쳐지는구나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뷰티 기기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약이나 IT 업체까지도 뛰어들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APR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수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 시장 성장의 배경에는 집콕 문화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있다. 그리고 가성비도 나오네요, 가성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과 가서 울세라나 레이저 토닝 한번 받으려면은 수십, 수백만 원씩 드는데 집에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나 이제 어떤 제품들이 주요 제품이 있는지가 이제 쭉 나오고 있고, 이미 기사 2개 봤지만은 되게 많은 다양한 정보가 왔습니다. 자, 세 번째, 매경헬스 뷰티 디바이스 왜 2030까지도
인기냐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굳이 피부 관리를 할까? 이제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젊은 층이 일찍부터 피부 관리, 노화 속도를 늦추는 이른바 슬로우 에이징, 저속 노화 트렌드죠. 요즘 저속 노화가 뜨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주름이 저처럼 이렇게 생기고 나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관리하자라는 이제 트렌드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박자.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피부과 관련 비싼데 불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간편하게 관리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젊은 친구들도 미리미리 관리하고 싶다. 요런 세 가지 기조에서 요즘에 홈 뷰티 디바이스가 뜨고 있구나라는 걸 일단 저는 벌써 캐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은 일반적인 검색어를 통해서 이른바 정성적인 자료, 뉴스 중심으로 좀 봤다 보니까 이제 저는 조금 전문적인 자료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 텐데, 역시나 우리가 홈 뷰티 디바이스라고는 검색을 하는데 이 뒤에 파일명을 PDF라고 제가 검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DF로 검색을 하면은 구글에서 이제 PDF 첨부 파일 자료들을 먼저 보여주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검색 결과가 미래에셋증권에서 홈 뷰티 디바이스 대장이 온다. 다운은 받아보고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못 보니까 다운으로 제가 받아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신증권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또 나옵니다. 저장해 놓을게요. 자, 그다음 메리츠 증권도 나오죠. 자,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왜 이런 분석 리포트가 나오냐? 홈 뷰티 디바이스랑 뭔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모든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증권 관계자들한테 어찌 보면은 조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리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래에서 보고서 보면은 이제 APR 뭐 홈뷰티 디바이스 대장이 온다라면서 이제 쭉 분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APR이라는 기업이 현재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제 그래프라든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두 기업들은 이 정도 매출액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기업별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자, 여기 이제 또 국내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 뷰티 판매량 추이, 조금 이제 거시적인 데이터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영역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영역을 시각화해 놓은 자료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자료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API란 기업 외에도 주요 경쟁 브랜드들이 어디가 있고, 또 그 제품들의 가격대나 특장점이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놓는 자료도 있다 보니까, 이 증권사 리포트는 한마디로 이제 약간의 그런 이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제 알짜배기 그런 정보들을 많이 이제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까 뉴스 자료를 통해서 찾는 거는 전반적인 흐름이나 트렌드를 이제 보는데 유리하지만, 조금 이제 숫자를 기반으로 한 정보는 이렇게 트렌드 리포트를 중심으로 보시면 굉장히 또 빠르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여러 이제 이런 코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누가 마치 전문가가 이제 나한테 알려주듯이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른 리포트도 다운받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신증권 이제 리포트고요. 홈 뷰티 디바이스 APR 말고 뭐 없나? 이러면서 이제 현재 이제 선두가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경쟁 브랜드 어디가 있냐? 뭐 동국제야, 뭐 하이로닉, 이제 클래시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 전반적인 이 동향이나 업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여기서도 글로벌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이런 거시적인 데이터도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아까 우리가 봤었던 대로 국내 주요 제조사들이나 이제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가격이나 성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이렇게 비교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경쟁사별 이제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형태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운받았던 세 번째 자료, 요거는 이제 메리츠 증권 자료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홈 뷰티 디바이스 전 세계 알리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동향이 나오면서, 특히 기존의 화장품 사업을 하던 이제 그룹들에서 이제 진출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정보를 취득해서 그것만 좀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고가 제품이 아니라 높은 가성비로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는 현재 이제 흐름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에 대한 규모나 이런 자료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제 뷰티 디바이스별로 이 에너지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전이 좀 다른데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블로그 같은 데서 하나하나 찾기보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로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 챗 GPT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 아예 이런 리포트 자체에 접근하기 전에 챗 GPT에서 한 번에 검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챗 GPT로 하면 약간 그건 좀 성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직접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제 주요 제품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잘 나가는 제품은 왜 잘 나가냐에 대한 어떤 선두 제품에 대한 분석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기업도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료네요. 전체적인 이제 제품에 대한 현재 포지셔닝 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보여주는 자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화장품에서 이제 강점을 보인 기업들이 이 뷰티 디바이스 기기까지도 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리포트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취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뉴스 찾아보고 전문 리포트 찾아봤는데 뭘 안 했죠? 처음에 우리가 고객 니즈 알려고 하면 트렌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트렌드 조사는 우리가 검색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데이터랩 들어왔는데, 네이버 데이터랩은 사실은 이제 제가 강의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뷰티 디바이스 먼저 검색을 해볼 거고요. 홈 뷰티 디바이스 간단하게 주요 키워드부터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트렌드는 일단 월간으로 찍고 한 2021년도 코로나 이제 종식 시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어이구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 녹색으로 이제 표시된 그래프가 뷰티 디바이스라는 단어가 될 것이고,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라고까지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뷰티 디바이스라는 키워드로 많이 검색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뷰티 디바이스가 이제 정말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살짝 이제 응용을 해보면 경쟁사별 트렌드도 볼 수가 있죠. 경쟁사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조사하면서 아까 알게 된 주요 경쟁사 브랜드를 좀 써봤습니다. 이번에는 듀얼소닉, 뭐 홈세라, AGR, 더마세라, 부스터프로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면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돼 있고 필터가 이제 일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검색을 누르면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나옵니다. 나와서 사실은 조금 변별력인 조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무조건 거의 월간으로 보긴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너무 짧게 1년으로 보기보다 한 3, 4년 정도를 많이 봅니다. 3, 4년 정도. 그 다음에 뭐 타겟을 거셔도 되는데 보통은 그냥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때 추이가 좀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녹색으로 된 이제 듀얼 소닉이 가장 이제 상위에 있는 제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지금 원래 없다가 이 하늘색 제품이 생겼는데, 이 부스터 프로 APR에서 나온 제품이 현재는 이제 마케팅을 엄청 공격적으로 해서 2등.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이었던 이 AGR이라는 제품은 조금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홈세라라는 제품도 꾸준하지만 좀 내려갔고, 더마세라도 이제 조금 내려간, 한마디로 지금 이제 듀얼소닉이 독주를 하면서 부스터 프로라는 제품이 뒤쫓아가는 양상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키워드 검색량을 가지고서 경쟁사 추이를 한번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나오는 검색량은 이 숫자 100, 뭐 80 이런 것들이 상대값이다 보니까 100이라고 해서 뭐 100회 검색이 아니라 정말 상대값이기 때문에 절대 검색량을 의미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절대 검색량을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절대적인 검색량 확인을 위해서 제가 네이버 검색 광고 관리자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 광고 관리자 로그인 하시면 이 도구에 이제 키워드 도구라는 메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검색했던 이제 단어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자고요. 자, 제가 아까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검색했었던 5개 주요 브랜드 키워드를 여기다 검색을 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제 각각의 이제 키워드와 검색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는 우리가 상대값으로만 나왔지만 지금 이제 절대값이 나오다 보니까 듀얼 소닉이 역시나 1위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이제 부스터 프로, 그 다음에 이제 홈세라, AGR, 더마세라 순으로 높구나. 그리고 PC량, 모바일량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직접 클릭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듀얼 소닉이라는 제품은 남성, 여성 비중이 얼마나 되고 연령대 비중이 지금 확실히 30, 40대가
더 많은데 뭐 부스터 프로라는 제품을 눌러보면 여기는 20대까지도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홈 뷰티 디바이스 기기지만 제품에 따라서 타겟이 조금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본 방법도 있고, 제가 또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 툴 중에 이제 판다랭크라는 툴도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한번 검색을 해보자고요.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해보면 듀얼소닉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에 대한 연관 키워드,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사람이 어떤 연관 키워드를 검색을 하더라, 이제 이런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네이버는 연관 키워드가 요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색량을 저희가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최대 이제 3년까지 이렇게 아까 데이터 랩처럼 또 그래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들 자체를 이런 식으로 우리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뉴스 기사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그 다음에 검색량도 보고, 그러면 마지막에 뭘 해야겠죠? 정리를 해야겠죠? 그럼 정리를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PPT가 편하기 때문에 PPT에 정리를 할 건데, 홈 뷰티 디바이스가 성장하는 뭐 이유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뉴스 기사 보면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였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집에서 편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 증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과 대비 비용 이제 절감에 대한 니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30 젊은 세대도 저속 노화라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도 뭐 경쟁사 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제가 다 적진 못하지만 필요하다고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추려가지고 한 5장에서 10장 정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이 휘발되지도 않고 내가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고객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제품은 약간 이런 포인트를 충족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거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직접 그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이제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그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 보면 되는데, 자, 먼저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클릭은 하지 마세요. 광고라서 클릭하면 돈이 나가니까, 지금 뭐 이런 카피, 메디큐브는 뭐 김희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듀얼소닉도 모델이 있네, 이런 식으로 쭉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세 페이지 보기 전에 네이버에서 이렇게 이제 광고를 훑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광고가 사실 메타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타 광고를 사실은 광고주가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그 브랜드에서 현재 어떤 광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자고요. 아까 듀얼소닉이 1위였으니까 듀얼소닉이 메타, 인스타그램에서 무슨 광고를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현재 이제 듀얼소닉이란 브랜드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소재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이미지나 영상 소재뿐만 아니라 이런 카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쟁사 조사 단계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서 이들이 지금 이런 데서 광고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즘 구글 광고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구글 광고 소재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구글은 마찬가지로 구글 광고 투명성 센터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하시면 메타 라이브러리처럼 이제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봤었던 듀얼소닉이라는 브랜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자고요. 자, 근데 이렇게 검색이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광고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영문으로 검색을 하니까 나오네요. 영문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아까 제가 이제 광고주 이름으로 검색해도 안 나와서 이제 그 도메인으로 이제 사이트 이름을 검색을 했는데, 자, 웹사이트 URL로 이제 검색을 하니까 이 밑에 이제 광고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구글 광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쟁사에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체크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제 경쟁사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우리가 고객과 시장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알아봤다고 하면은 이 다음에 경쟁사 조사, 이제 상세 페이지 얘기가 나와야겠죠.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하나하나 뜯어서 이거를 분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케팅의 본질은 광고가 아니라 고객과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객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면은 미리 안 될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제품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또 이 조사를 통해서 고객이 요즘 이런 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시중에는 이런 제품이 없네? 라고 하는 기회 요인을 발굴해서 조금 더 우리 제품만의 어떤 엣지를 담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조사를 모두 마치고 내가 어떤 가설에 의해서 제품 기획을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고객이 좋아할지 안 할지는 내 머릿속 마케터나 기업 임원이 정한 게 아니라 결국 고객이 정하다 보니까 반드시 본격 출시 전에 시제품 단계에서 테스트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두 줄 요약은, 자, 이렇게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품 출시가 아니라 시장과 고객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제품을 무조건 만들기 이전에 시장 조사 그리고 고객 조사부터 꼭 진행을 하시고 마케팅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이제 영상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진짜 마케팅이 뭔지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